내가 가상자산 투자한다는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회 분위기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또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입니다.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앞서 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3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또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벤처 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 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11일에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또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가상자산 공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준성 기자님. 그분 지금 그 4대 거래소만 은행계좌 발급 허용해주고 있어서 중소거래소는 원화로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혹시 중소규모 거래소의 은행 실명 계좌를 관련해서 불리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또 시장은 자율적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난립이 되거나 시장을
좀 교란하거나 또는 비효율과 과도한 경쟁 같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기반입니다. 말씀해주신 공약 보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외에 ICO나 STO 발행은 별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업권법에 담겨 있거든요. 업권법 논의를 하려면 2, 3년이 걸리는 거고 ICO나 ISTO 검토 또는 보호규정 이런 거는 별도의 법 개정으로 더 빨리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일컨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그래서 속도감 있는 정책 공약 제안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법에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이 정하지 않는 것은 못한다가 아니라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전에도 이제 IPO를 금지한 게 법률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의 일방적인 이제 조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안전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갖추면 저는 IPO는 꼭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 이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그 과세 이제 유예가 됐는데요. 그 주식시장과 이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비과세가 5천만 원인데 이제 뭐 가상자산의 경우 보면 현저히 낮고 또 2월 공제도 안 돼서 뭐 투자 수치를 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주식 시장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또 전통적인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감면제도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은 그와는 좀 성격이 좀 달라서, 똑같이 해야 되느냐는 약간의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미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지 않게 면세점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전에도 미리 드렸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 금액은 추후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토큰포스트의 변세현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트러블 준수인데요. 네. 이제 아까 이제 대선 후보께서도 가입하신 빗썸과 네. 코인원의 경우에는 이제 농협은행이 외부 지갑으로의 선물 막자라는 걸 제시를 해서 지금 그걸 따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시장과 동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이 인지하고 계신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허용하자 말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우려하는 점들은 예를 들면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외환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부작용 부분들 때문에 원천 봉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부작용들, 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다만 이게 쉽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그 주식시장과 형평성 그 문제 답변 들어보면 이게 5천만 원까지 과세 면세점 상향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 250만 원에서는 좀 보다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죠. 저는 전에 250만 원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미 그 면세점을 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근데 그게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에 준해서 해야 될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50만 원 너무 지나치다. 그 생각은 분명하고 좀 면세점 올려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